9월에 드래프트가 끝났을 때 스포트라이트는 환희의 이름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카메라가 꺼진 뒤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의 문은 과연 한 번의 지명으로만 열리는 절대적인 것일까요? 이번 드래프트는 그 오래된 통념에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KT 위즈의 4라운드 지명을 받은 내야수 임상우, 끝내 이름이 불리지 않아 눈물을 삼킨 투수 박준영, 그리고 미지명 직후 SSG 랜더스의 육성 계약 전화를 받은 포수 김민범. 이세청년의 전혀 다른 진입 경로는 프로야구가 더 이상 선택의 날이 아니라 커리어 설계의 시작점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시즌 각 구단의 드래프트 선택은 단순한 재능 평가를 넘어 팀의 정교한 전략적 필요와 선수의 잠재적 자산 가치를 교차 분석한 결과임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임상우의 4라운드 지명이 안전한 보상이 아닌 정밀한 설계의 결과였듯이 박준영의 눈물과 김민범의 전화는 절망이나 단순한 행운이 아닌 선수 개인이 구축해온 멘탈과 포지션의 구조적 가치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는 지명을 받지 못한 수많은 유망주들에게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1에서 2라운드를 미래의 스타로, 후반 라운드를 긁어보지 않은 복권으로 구분하지만 이번 임상우 선수의 4라운드 지명은 이른바 상중 라운드의 접점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구간은 팀의 즉시 전력 보강이라는 현실적 목표와 장기적인 유틸리티 확장이라는 개발적 목표가 가장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KT 위즈가 임상우에게 주목한 이유는 화려한 타격 스탯이 아닌 내야 전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뛰어난 멀티 유틸성과 함께 경기 흐름을 읽어내는 노련한 수비 감각이었습니다. 이는 2024년 시즌 KT가 겪었던 벤치 자원의 수비 구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 맞춤형 솔루션이었으며, 한 스카우팅 리포트는 임상우의 수비 밸런스 점수를 팀 내 기존 유틸 자원 대비 평균 15% 이상 높은 안정성 지표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4라운드 지명은 단순히 남은 선수 중 괜찮은 선수를 뽑는 행위가 아니라 정밀한 넥스 분석에 기반하여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가성비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 설계의 정점인 셈입니다. 임상우는 이제 화려한 스타팅 멤버가 아닌 꾸준하고 안정적인 생존형 교과서를 써 내려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된 것입니다. 드래프트 종료 후 가장 강렬하게 남은 이미지는 모두가 떠난 뒤 홀로 남아 눈물을 흘리던 박준영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를 절망으로 보았지만 이 기사는 그 눈물과 이어진 그의 태도야말로 프로 선수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임을 설파합니다. 박준영이 말했던 넘어지는 게 익숙하다는 문장은 단순한 좌절의 고백이 아니라 실패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빠르게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이 최상급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특히 투수에게 있어 기술적인 구위만큼이나 중요한 자질입니다. 첫 타자에게 실투를 허용했을 때, 또는 불펜 소모가 누적되어 피로도가 쌓였을 때 즉시 자기 제어 루틴을 가동하여 투구를 리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은 프로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박준영은 이미롱 릴리프, 스팟 선발, 클로저 등 3가지 활용 시나리오에 모두 적합한 멀티롤 투수로 평가받았으며, 그의 슬라이더 각도와 체인지업의 브레이크 타이밍 변화는 무기를 던지는 선수에서 던질 줄 아는 선수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코치는 구속 150kmh보다 140kmh대라도 감정의 기복 없이 5이닝을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더 무섭다며, 박준영의 멘탈 일관성이 조만간 프로팀의 문을 열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수많은 미지명 선수 중 김민범에게만 유독 빨리 SSG 랜더스의 육성 계약 전화가 걸려온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지극히 구조적이고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기사에서 강조하듯이 포수 포지션은 성장이 마치 복리처럼 축적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킹, 프레이밍, 투수 리드, 콜링 등 모든 요소가 반복적인 학습과 누적 경험을 통해 시너지를 내며 발전하기 때문에 당장의 완성도보다는 잠재력과 코칭 수용성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김민범은 특히 프레이밍과 송구 정확도 등 수비 기반 요소에서 안정적인 스탯을 보였으며 SSG 코치진은 그가 투수들과의 배터리 호흡에서 기대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육성 계약은 희박한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구단이 장기간에 걸쳐 선수 개발에 전념하는 정밀 관찰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김민범이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지표, 즉 POP 타임 단축, 볼 블로킹 성공률 증대, 그리고 특정 투수군과의 호환성은 모두 정량화되고 데이터화될 수 있으며 이 지표에 일관된 개선만이 정식 선수 등록이라는 다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곧 미지명 포수에게 기회는 항상 존재하며 그 기적은 감정이 아닌 치밀한 데이터 설계를 통해 준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래프트 종료 열흘 뒤에 업로드된 스튜디오 C1의 37분짜리 비하인드 영상은 단순한 후일담이 아닌 현대 스포츠 저널리즘과 팬덤 공학의 성공적인 결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드래프트 직후가 아닌 팬들의 기대가 잠시 꺾였던 시점에 전략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영상은 지명 여부라는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명 이후 선수들이 보여주는 태도, 진로, 희망이라는 서사의 중심축을 팬들에게 던져줌으로써 다시금 깊은 몰입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임상우의 4라운드 지명이 운이 아닌 철저한 팀리즈의 결과였음을 설명하고 박준영의 눈물을 좌절이 아닌 다음 루틴의 시작으로 프레이밍한 것은 팬들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구체적인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프로야구 시스템에서 선수의 가치가 단순한 숫자 지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스토리, 회복력, 그리고 일관된 루틴을 통해 구축되는 팬덤의 신뢰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이 콘텐츠 전략은 드래프트에서 소외된 선수들에게도 보여지는 선수가 될 기회를 제공하며 팬과 구단, 선수가 상호작용하는 3자 공존의 구조를 완성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임상우, 김민범, 박준영, 2세 청년의 서로 다른 진입 경로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이번 드래프트 분석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측 가능한 일관성입니다. 4라운더 임상우에게 필요한 것은 매 경기 흔들림 없는 수비 효율성과 변화구 대처 능력의 반복성이며 육성 선수 김민범에게는 POP 타임, 블로킹 성공률 등 모든 데이터 지표에서의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 미지명 선수 박준영은 세 가지 투스롤 시나리오 안에서 자신의 투구 루틴을 밀도 있게 완주하는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프로는 짧게 빛나는 스타보다 오래 안정적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하며 그 신뢰의 근간이 바로 이 일관성에 있습니다. 지명은 보상이 아니라 출발선이며 육성 계약은 희박한 기회가 아닌 정밀한 도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의 노력과 루틴의 지속성, 그리고 이를 눈으로, 숫자로, 콘텐츠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팬덤의 신뢰 속에서 완성됩니다. 2세 선수가 써내려갈 다음 페이지는 프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모든 젊은 선수들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가치 있는 생존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